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이어행일기 박인혁입니다. 오늘도 장살기로 돌아왔습니다.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? 정보라고 해야겠죠? 그런 것들을 좀 들고 와봤어요. 혼자서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봅시다 가 오늘의 주제입니다.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보통은 외부에 좀 의뢰를 해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베스트기는 해요. 근데 여건이 좀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서 이렇게 사진을 내가 찍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약간 팁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. 길게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스튜디오랑 야외 이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스튜디오 촬영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공짜로 찍을 수가 있어요. 단 서울이랑 부산, 광주 요 세 군데와 그 근교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이용이 가능한 팁이기는 합니다. 뭐 그렇다고 일단 낚시라고 너무 그렇게 화는 내지 마세요. 어찌됐건 이 세 군데 안에서는 진짜로 완전히 공짜로 찍게 해드립니다. 그 무료 스튜디오를 두 군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고요. 두 번째는 숭실대 입구역에 있는 서울창업카페입니다. 자, 첫 번째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죠. 그래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. 서울의 역삼이랑 종로에서 사진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가 있고요. 그리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. 그 네이버 쇼핑, 광고,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예약이 가능하고요.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그 스튜디오 예약이라고 있어요.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되는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정할 수 있거든요. 하루에 4시간까지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하시고 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제가 가방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가 역삼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심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지방에도 몇 군데 생기고 서울에도 스튜디오가 좀 생기고 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경쟁률이 높진 않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예약이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이번에 또 들어가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예약 룸이 있더라고요. 널널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어서 한 일주일이나 10일? 요 정도 텀 정도 생각하시고 예약하시면은 그래도 뭐 연속으로 한 2시간, 3시간도 예약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이버잖아요. 굉장합니다. 네이버는 뭐든 잘합니다. 진짜로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. 제가 사실 직접 가서 촬영을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스튜디오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. 뭐 조명이면 조명, 그리고 스튜디오 자체면 자체, 그리고 카메라면 카메라,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. 거기다가 더해서 편집실이 또 갖춰져 있거든요. 컴퓨터 사양도 꽤나 괜찮아요. 그리고 진짜 널널합니다. 여기는 진짜 하루 왼종일 그냥 8시간까지 예약 가능한데 그냥 다 죽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룸이 널널해요. 사진 찍고 편집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거죠. 또 거기 보면은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해서 한 장소에서 촬영부터 해서 보정까지 어느 정도 다 도움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큰 장점입니다. 자, 파트너스퀘어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.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숭실대 입구역 서울창업카페입니다. 사실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저만 알고 있는 약간 저만 빨던 꿀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중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건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숭실대 입구역에 위치를 해 있어요. 그 지하철 개찰구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내려가면은 바로 보입니다. 한 30평 정도 되는데 한 켠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어요. 뭐 전화로 해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. 장점은 진짜 아직도 좀 널널하거든요. 거기가 2016년 1월에 개관을 했는데 제가 2016년 3월부터 일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일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그 스튜디오랑 같이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널합니다. 물론 이 영상이 뭐 얼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보시게 되면은 또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뭐 널널하진 않게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널널해요. 뭐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네이버에 비해서는 장비나 뭐 스튜디오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 화이트홀 갖춰져 있고 포토박스 웬만큼 갖춰져 있고요.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뭐 포맥스 조명 있고 핀 조명도 있고 웬만큼 다 있어서 아쉽지 않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사진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제가 되게 자주 갔을 초창기에는 캐논 750D에다가 그냥 번들 렌즈 조합이었는데 지금은 80D에다가 2470 f2.8짜리 렌즈를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중급기 이상으로 웬만큼 이제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때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갖춰져 있어요.
뭐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제가 숭실대 입구역에서 그 750D 장비 가지고 찍은 것들이거든요. 약간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핸드폰으로 보면 큰 티 안 나요. 뭐 적당히 보정하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 꽤나 그럴듯한데 이런 수준의 사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. 필요하실 때 진짜로 급하다 하면은 여기는 거의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좀 넣어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공짜잖아요. 딴 거 필요 있습니까? 공짜입니다. 네.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뭐 공짜로 찍게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공짜로 찍는 거 가르쳐 드렸죠. 끝났습니다. 실내는 요 정도까지예요. 자, 다음으로는 야외 촬영 말씀을 드려볼게요. 솔직히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전문가 모시는 게 베스트예요. 이게 베스트인 게 딴 게 아니고 장비를 갖추고 이거 운반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개인이 하기에는 품이 너무 많이 들고 실제로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베스트예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평소에 사진 계속 찍던 분 아니면은 그냥 입문가용 카메라에다가 그리고 렌즈 하나 구비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죠.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까지도 약간 취미에다 습관처럼 해서 계속 혼자서 야외컷을 찍고 있는 사람인데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. 이게 가이드라든가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. 저는 캐논 100D라는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. 거기다가 그 50mm f1.8짜리 그 1.8이라고 하는 렌즈를 물려서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 두 개 진짜 엄청 싼 거예요. 요새 네이버 가보면 신품으로도 이 두 개 합쳐가지고 한 40만원 안 해요. 한 35만원, 6만원? 요 정도 하면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. 이게 그 전문가들이 쓰는 뭐 5D라든가 6D 아니면 진짜 심하게 1D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터무니없는데 그렇다고 또 아주 못쓸 그런 퀄리티의 사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이 제가 직접 찍고 보정을 한 것들이에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전문가가 한 거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되죠.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요새는 대부분 쇼핑하시잖아요. 그 환경에서는 이게 또 막 엄청나게 못 봐주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. 실제로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상세 페이지에다가 놓고 그 판매할 때 계속 쓰는 사진들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거기다가 더해서 저는 이게 또 개인적인 취미이기도 하거든요. 그 여행 갈 때마다 제 가방 들고 가가지고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매개하고는 사진 찍고 그거 이제 보정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계속 또 리뉴얼하고 이런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재미라가지고 요런 것 때문에도 좀 못 끊는 게 있어요. 전문가분 안 모시고. 저는 앞으로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. 뭐 그러면서 사진 실력이 조금씩 늘고 보정 실력도 조금씩 늘고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고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혼자 계속 찍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. 그렇게 한가지 않잖아요. 전문가분 모시는 게 베스트입니다. 네. 자, 사진 얘기는 이렇게 다 해봤고요. 마지막으로 보정입니다. 이게 사진을 찍고 나면은 뭐 보정이 빠질 수가 없어요. 뭐 직접 사실 안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긴 해요. 진짜 보정만이라도 전문가분이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사진을 찍으면 보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. 내가 배워두는 거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혼자 할 생각이시면 유튜브 같은 데다가 포토샵 보정 이런 거 치면은 되게 영상 많거든요.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배웠어요. 뭐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배우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느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결국은 전문가분들한테 맡기긴 하겠지만 내가 그거 배워서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은 포토샵 결국 사야 되긴 하지만 사세요. 하나 사놓으면 잘 씁니다. 사셔가지고 꾸준히 이제 재미 삼아서 배우시는 거 제 나름은 추천을 드립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진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음 시간에는 배송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의외로 또 배송 같은 경우도 좀 골치를 갖다가 많이 앓는 분야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배송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되게 평탄하게 시간도 많이 안 쓰면서 하고 있어요.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네, 저는 여기까지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트라의 여행얘기 박인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